아유 진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졌대.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 하나 원래 하는 거 하나 이게 합쳐졌어요. 내일부터는 조금 다음 월요일부터 주부터 저희도 빨리 하는 거. 여러분 하여튼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김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 할 때 무슨 시그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김치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저희가 광고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맞아. 이사님 왜 늦게? 이사님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사님 책임이에요. 진짜요? 진짜.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자 미국 시장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변동성 너무 컸거든요. 네. 변동성이 아니고 아니에요? 안 좋죠. 아,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안 좋아 그냥. 예,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차트 먼저 한번 볼까요? S&P 500의 일봉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보통 차트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일부러 굵은 선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지난 4월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이걸 깨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깨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지했고요. 이 원 그려둔 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헤드앤숄더 이걸 깨고 내려가면 헤드앤숄더가 된다. 아, 그래서 헤드앤숄더 일봉은 근데 헤드앤숄더는 신뢰성은 주봉에서 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네. 주봉에서 있는 거고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에 있는 건데 이건 일봉이라서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완전히 중기 추세에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주봉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그건 답이 없어요 진짜. 그건 다 피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일봉입니다. 근데 지난 2주 이번 주 말고 11월 들어서 첫 번째 여기를 닫고 반등을 싹 주고 그 다음 주 올랐다가 또 그 다음 주 주말에 확 빠졌다가 또 그 다음 주 상승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매주 금요일 날 하락했어요. 그거 보세요. 되게 독특하죠. 네. 매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리고 반등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간 겁니다. 이미 이 아래 들어서서 요 위로 돌파하고 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히나 어제는 굉장히 큰 음봉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봉도 요 보면은 5월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10주移동 평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설명드릴 때 제가 부연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요. 기술적 분석 이 펀드 매니저들의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기술적 분석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급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디 월가 IB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주의할 곳은 로스컷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로스컷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면 뭐 위험관리 매도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제 그런 현상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밤 네? 열리는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 개별 주식 옵션에 마이크 볼이 개별 주식 옵션에 어마어마하게 매도 공대리잖아요. 옵션을 매도 풋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변동성이 있는 날이에요. 그게 평소 같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은 시장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훨씬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본 김에 S&P 500의 일봉을 봤는데요. 10월 달부터 10월에 한번 빠졌다가 헤드앤숄더 만들고 지금 이제 11월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제 3주차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네. 이거 우리나라 주봉이에요. 이제 일봉은 없네요. 우리나라 또 보면은 이게 빠졌다가 올랐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4,004포인트에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추세적으로 미국보다는 밑으로 가 있지 않아요. 네. 이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미국에 연동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장중 고점이 1.94% S&P 500 기준으로 종가가 1.56%.
뭐예요? 3.5%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근데 3% 하락한 날이 있잖아요. 3% 상승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제가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지금 일봉에도 그렇지만 좀 일봉 주봉에도 이제 지수에도 그렇지만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어제 고점이 5%였어요. 네. 5%였는데 이게 마이너스에 끝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8% 빠진 거거든요. 시총 뭐 지금 4.5조 달러 정도 되는데 5조 달러 계산을 좀 빼볼까요? 그러면 8% 8호 44천억 달러 한 3천억 달러 되겠네요. 3천억 달러면은 우리 그 SK 하이닉스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시총으로 보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내려가는 건데 시총 자체가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면서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돼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차트 설명을 좀 하네요. 네. 그 밑에 거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매도가 월등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매도가 월등하게 많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오르면서 이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는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이브 7.6%, 네비우스 10%, 팔란티오 5.8%, 오라클 6.5%. 얘들이 다시 얘기했지만 추석 때 네. 제일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자본 지출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폭이 엄청나게 크죠. 그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예요. 네. 얘네들은 메모리 쪽은 그 플래시하고 메모리 쪽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들하고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10.8%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장중 고점이 2%였고요. 10.8% 종가로 마감을 했고요. 샌디스크는 고가가 3.5%였는데 마이너스 20% 끝났어요. 그 샌디스크의 차트를 보면요, 이거거든요. 이번에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지금 잘 가만히 보시면 엔비디아는 요 근처에서 올랐다 내렸다 좀 올랐다가 이제 내려온 거고요. 네. 지수도 이 11월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올랐어요, 계속 그동안에. 네. 그래서 메모리 쪽은 계속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거래를 실으면서 음봉을 크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이게 지금 샌디스크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대부분 매도를 기관 투자들은 매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되면.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샌디스크의 차트나 엔비디아의 차트나 이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 낙폭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시장은 힘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상황으로 네.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에 되돌리면 바로 하루 만에 해버리면은 뭐 해프닝이 되겠지만은 어제 하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뭐 맨날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될 이유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방송하는 사람이나 기자분들은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 얘기를 해요. 실업률이 4.4% 나왔다는 거. 지난달에 4.3%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9월 고용 보고서인데 10월 달 거 나와야 되잖아요. 네. 10월 달 거는 셧다운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오면 그걸 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든지 말든지 회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12월 연준 금리 결정하기 한 이후에 나온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금리는 못할 거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보는 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냐. 뭐 AI 거품도 있지만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하나의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설명은 제가 보기에 아주 큰 악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네.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얘 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지만 어제 이 실업률을 보면서 전보다는 조금 하루 전보다는 올라왔어요. 금리 인하 네. 그 확률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못하는 것 때문에 빠진다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뭐 볼 때는 AI 거품론이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호하고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오늘 고점에서 이렇게 빠질 거야라고 알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는 누구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건 엔비디아의 문제야.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엔비디아 좋은 거 알아. 그건 엔비디아의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막 밑으로 내려갈 거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자본 지출을 했던 기업들
얘네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뭐 환율 얘기 하신다니까 조금 빨리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료 근데 오늘 하필이면 자료도 많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밑으로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월가에서 보는 것들은 단적으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어제 목표 주가 변경한 증권사들이나 리서치 회사들이요. 제가 몇 개도 뺀 겁니다. 칸이 없어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에버코가 굉장히 높은 262달러에서 353달러. 그냥 얼마나 올렸나 볼게요. 320달러, 270달러, 275달러, 275, 240, 250, 250, 245, 235, 230. 이 밑으로는 좀 낮게 좀 얘기를 한 건데요. 230이라 하더라도 지금 180 아닙니까? 네. 그러면 50달러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 모든 증권사가 다 올렸네. 싹 다 올렸습니다. 다 올린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싹 다 올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높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밑으로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본 지출했던 그런 기업들, 그 기업들이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뭐 섣부른 걱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뭐 개인 혼자 하는 유튜버들은 있겠죠. 근데 저는 증권사 직원이라서 그런 설명을 안 드릴 거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오늘 또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 속에 또 한 가지가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화가 157.5엔이잖아요. 네. 일본이 재정 확장 정책, 경기 발전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아까 권 기자님은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저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디 있나요? 넘어갔나? 일본 정부에서 21.3조 엔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 때 시행했던 거 이후에 최대입니다. 소득세까지 감면해주고 있어요. 2.7조 원. 네. 4천억 엔 아동수당, 유류세율 중단, 지방보조금 2조 엔, 에너지 보조금 5천억 엔, 위기 대응 및 경제안보, 그러니까 국방비 이런 거죠. 7.2조 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약해지겠죠. 이 영향을 받는 건데, 근데 우린 계속 환율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 확정을 한다는 얘기는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냐?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매도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매도가 나서 채권 가격이 계속 채권 시장이 안 좋아. 모든 위기는 채권 시장에서 나와요.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빅테크에 대규모 자본 지출을 한대. 그래서 회사채의 CDS 부도 수합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네. 이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시작을 해서 아침에 2.58% 상승을 시작했어요. 뭐 올라가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좀. 근데 그랬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급등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급등 시작을 했다가 고점이 2.98%였고요. 그리고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밀리다가 그래도 한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삼성전자가 한 6% 이상 상승하다가 4%대에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들이 한 5,300억 정도 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좀 버텨준 게 전체 시장에 크게 내려가지 않는 거였어요. 아니면 더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고점으로부터 많이 내렸어요. 종가가 1.6%로 끝났거든요.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계속 팔죠. 예, 예, 하이닉스는 계속 팔아요, 외국인들. 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저희 생각 얘기를 해도 되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는 AI 쪽에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쪽하고 범용 메모리 쪽하고 좀 결이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SK 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고요. 어제 되게 독특했던 수급 중에 하나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7,100억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7,100억 매도하고 SK 하이닉스는 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개인 투자들이 아마 롱숏이 아닐 텐데 우리 내부적인 우리의 그 뭐랄까요 투자 심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수급으로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월간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외국인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버텨주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을 막아낸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니까 벼락기가 올랐겠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HD 현대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는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두에빌이 4.4% 오르고 한전 오르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두에빌보다 한전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얘 둘보다도 BHI하고 우진이 훨씬 더 강해요. 얘네들이 왜냐면 부품주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부품주들은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품주가 더 먼저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뭐 펩트론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더니 15% 오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맨 아래에 있는 거죠. 롯데 관광개발 16%, 글로벌 텍스프리 14%, 파라다이스 13% 이런 종목들이 오른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일 지금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일 갈등이 지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프로님은 정치 뭐 이런 것도 뭐 팬 프로그램도 하시니까 네. 정치인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라고 뭘 보고 그랬냐면요. 네. 대만은 총리라고 그러는가 총통이라고 그러는가? 대만 총통. 총통이 있잖아요. 네? 스시 먹은 거 사진을 맞아요. 올렸잖아요. 아, 저희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꼭? 왜냐면 이제 그 글로벌로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국내 정치를 생각하면 예. 특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 기반이 좀 약한 편이고 지금 면정 안 하면 바로 지금 이제 실각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좀 극우파들의 목소리를 더 이렇게 내지 못하면 물론 이제 본인 자체도 약간 뭐 그쪽이긴 하지만 하여튼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근데 취임을 시켜놓고 뽑아놓고 예. 기반이 약해가지고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언제든 사실 뭐 총리 갈아치우는 건 뭐 그게 되게 자주 가르죠 거기는.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지금 같이 연정하고 있는 네. 그 유신회라고 네. 이제 정당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나에 너 잘못하면 이제 우리 나간다 뭐 이러고 있어갖고 그럼 바로 그냥 무너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아직 그 다카이 총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네. 정포로님 말씀대로. 아 대만 대만은 왜 왜 그러냐? 가만히 그냥 있어도 되는 걸. 아 중국도 되게 오버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진짜 많이 오바해. 수산물 수입 금지하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개를 이틀 동안 불러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 새로운 걸 말씀드릴게요. 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크루즈선 일본에 하선하지 마라. 화장품 수입 금지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수혜로 해서 우리나라 테마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매매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까지는 못 하겠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제 그래도 괜찮았죠. 4,000포인트 지키고. 그래서 1.9%로 올랐으니까 고점으로부터는 아쉽지만. 네.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끝났으니 샌디스크 급락하고 이랬으니 오늘 또 이 11월에 징크스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할 겁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이거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그렇게 수밖에 되면 없는. 3주 연속 만약 오늘까지 그런다. 3주 연속. 3주 연속 금요일 날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등하다 금요일 날 하락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뭐 고객분들 이렇게 매매를 좀 하다가 금요일 날 지금 이것저것 보니까 그 전주에도 빠졌는데 금요일 날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는 것도 안 샀고 좀 줄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지금 제가 3일째 계속 지우지 않고 갖고 오는데요. 9월에 오르고 10월에 올랐잖아요. 요 이틀 오른 게 27%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빠졌게요? 11월에 2%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 빠졌어요.
상당히 견조하게 있는 거예요. 저점은 물론 6.1% 있고 그렇지만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개별 종목으로는 막 30% 빠진 종목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선주도 탄탄하고 그리고 변압기 쪽은 신고가예요. LSL 이런 거 다 신고가입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 지수가 상당히 탄탄하게 있는 건데 이게 막 때려 맞으면서 내려가지 않고 탄탄하게 있다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바보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고 그리고 빠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반영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오늘 하락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저께 4% 올랐는데 오늘 뭐 3, 4% 빠졌다. 그리고 오늘 한 2% 빠졌다.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에서는. 네. 그게 얼마나 많이 빠지고 힘없이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미국도 걱정인데 오늘은 사실 걱정거리가 하나가 더 있죠. 환율이 드디어 1,370원을 넘겼습니다. 맞아요. 1,470원 넘겼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물론 1,470원이 역사적인 고점이 아니에요. 예전에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 1,500원대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비교하지 않고 이걸 강조하기 위한 이제 기사들이나 보고서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분기를 평균적으로 어느 대역의 환율이 있었냐를 계산해 보면 역대 이게 최고치입니다. 아, 그래요. 외환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간 거지 다 내려왔어요. 리먼 때도 일시적으로 갔다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계속 평균적으로 계속 이 높은 환율에 있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냐 또는 앞으로 위기를 반영하면서 이런 거냐로 볼 때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그건 좀 이따가 들으시고요. 저 다음에. 네, 저는 시황 얘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약세론, 뭐 강세론, 비관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수급적 요인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설명을 오늘은 뒤에 뭐 다른 거 못 하더라도 AI에 관한 또 버블론 이런 얘기들에서 해석들이 있어서 그거 기사를 읽어드릴 거고 보고서를 읽어드릴 거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약세론, 골드만삭스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기술적 흐름상 추가 조정 가능성으로 방어적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AI 투자 수익률이 기대만큼 입증될지가 관건이고 일부 신용 부분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요거 우리 맨날 얘기 듣는 거고요. 네. 위에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트를 본다니까 애들이요. IB도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립 또는 강세로를 얘기하는 것은 쪽은 현재 매도세는 건강한 조정이다. AI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지금은 가치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비관론 쪽은 빅테크 비중 축소해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빅테크 비중 축소 얘기는 지난달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AI 혁명 수익은 과대평가됐다.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도 상당히 높게 정점에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조정 하락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미국 자체가 고평가냐 아니냐는 너무 많이 우리 얘기 들었어요. 네. 오케이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사이트들이 어느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장기적으로 뭐 좋아 나빠 뭐 인플레이션 뭐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 지금 AI의 버블이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러고 있다가 고점이 향후에 더 있을 거냐? 아직도 남아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있는데 보고서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 말씀을 좀 잠깐 드렸고요. 그 뉴스 그냥 간단한 것만 설명드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 사실상 결정했다. 최종 3인을 추수감사절 이후에 면담할 거고 성탄절 전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압박과 연준의 신뢰 유지의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 설득 못하면 베선트 당신도 그 자리가 위험할 거야.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어.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는 이건 노이즈로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올해 100만 건이 넘는 일자리 감축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2009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 전에는 불리한 시장 경제 상황, 시황이 20.9%, 비용 저감 7%, AI 영향이 4.4% 정도의 이런 이유로 일자리 감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월 달 한 달 동안 15만 3천 건 정도의 감축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왜 감축했냐고 서베이에서 물어봤더니 비용 절감이 32% 제일 높고 AI 역량이 20%로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이게 네.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AI의 투자 또는 AI로 인한 인력 재배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AI를 통한 비용 절감을 해서 자본을 마련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 지금 대두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푸틴이 38개 원전을 더 러시아에 지을 것이다. 38개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38개요? 원자력 건설소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거 말고 원전 관련된 뉴스가 어저께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원전 관련주가 오른 이유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서 원전 관련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칩 관련된 뉴스에서는요. 미국 정부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에 AI 칩 판매 승인을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100% 매겠다 맨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아마 못할 것 같다. 로이터에서는 연기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근거로 얘기했느냐. 정부 당국자들이 여기 관련자들이 반도체 관세 연기 입장을 정부 및 민간 유관기관에 전달을 이미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 못하느냐. 우리 근데 반도체 관세는 처음부터 생각해요. 이거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거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및 미국 내 물가 변수가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약간 화해문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미국 대도 엄청 사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반도체 고율 관세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디램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플래시 웨이퍼 가격,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10월 19일 기준 38%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칩 관련 뉴스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다 AI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모건 스탠리에서 AI 쇼핑 에이전트 시대가 개막이 된다. AI 쇼핑 에이전트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크게 바꿀 거고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인들의 추가 지출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AI 쇼핑 에이전트는 소비 시장을 뒤흔들 핵심 혁신으로 전자상거래 광고 소매앱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이 잠재적 승자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잠재적 패자도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안 가져왔고요. 잠재적 승자가 될 건데 어제 월마트가 개별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제 이 와중에 월마트는 4%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네. 관심이 바뀐 거예요.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시장의 관심이 어딨나? 여기. 그 다음 뉴스에 11번 뉴스에 연결해서 온 건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AI 붐의 가장 큰 수혜는 어디냐? AI 자본 지출의 2026년 전망은 최근에 4,670억 달러 그 전에 막 얘기하다가 5,300억 달러로 상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의 지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은 지출 대비 매출 가시성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AI 기반 매출이 직접 늘어나는 플랫폼 기업이 뭐냐? AI 자동화를 위해서 인건비가 줄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이 뭐냐라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 얘기하면서 잠깐 제가 다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인프라 중심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이 이동이 빨리 가지 못하면 네. 그 사이가 캐즘인 거예요. 빨리 가지 못하면. 이게 빨리 가면 그 캐즘이 없든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있을 네. 거라고 보는데 그 폭이 낮겠죠. 우리 IT 버블,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의 IT 버블 붕괴라고 했던 2000년도에 네. 나스닥이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2000년, 1999년 말부터 빠졌나? 2000년하고. 얼마나 빠졌죠? 9점 대비 78% 빠졌습니다. 그렇죠. 78%. 지수가. 지수가. 네.
빠졌거든요. 그걸 시장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험에 의한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익이 없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수익을 낸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AI로 인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를 조금 성급하지만 이거 좀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바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로 관심 이동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있는 그 주가들이 워낙 안 좋으니 그러면 이게 아니고 저쪽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이동해서 저쪽을 봐야 돼라고 하는 그 시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정프로님도 이 네, 말씀이요. 네, 네. 지금 수급이 섹터별로 종목별로 보면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떨어지고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떨어지겠지만 지금 여기 AI 투자가 인프라 중심에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생산성 향상의 수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예요. 네.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AI가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이 AI 성장은 계속 있는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메모리 칩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창윤 총재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왕창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위험한 거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에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같이 영이 빠지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국투자증권 기관영업부에 이 성함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분 내용을 데이터를 자료를 제가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되게 뭐랄까 스마트하게 잘 써요. 제가 좋아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픽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지금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픽을 하는 거잖아요. 그 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께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닷컴 버블에 있을 때 과도한 투자로 현금을 하고 현금 흐름이 약화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나스닥 78% 폭락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엄청 긴데 제가 요약한 겁니다. 가능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여기. 닷컴이 때는 KPX를 대규모 차입으로 충당하고 과잉 투자 기업들의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빅테크들은 현금 흐름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상당 부분 KPX를 충당하고 일부 부채를 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에서 부채 발행을 한 것 때문에 현금 흐름이 축소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규모 자체가 다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투자처 당시에는 네트워크 광 케이블 통신 장비들의 공급 관련했는데 수요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깔아놨는데 통신 장비와 광 케이블 다 깔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애플이 그 당시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 유튜브가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있었으면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걸 수익과 연결시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번에 있는 GPU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등의 얘네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얘네들은 클라우드나 엔터 광고 로보틱스로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쪽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결국 이런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금 창출이 연결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빨리 되면 지금의 걱정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 네. 이게 안 되면 수요 부재가 돼서 안 되면 그 사이에 캐즘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저는 계속해서 캐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78% 폭락할 때처럼 그렇게 급락을 하는 충격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문제에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걸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당시에는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와 트래픽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수백 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IPO를 하는데 IPO 상장할 때 100배야. 네? 인터넷 기업이라고 해서 100배입니다. 상장이 100배예요. 멀티플 100배 상장을 해요.
상장할 때. 네. 아, 그래요? 예, 매출 없어요. 근데 뭐 100배, 200배, 300배씩 막 깠어요. 그리고 전부 다 뒤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예요? 코스닥 기업들의 뒤에 닷컴을 붙였습니다. 회사 기업들이. 맞아. 그 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있었던 거 지금 다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잘 보니까 이번에 보면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를 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요런 데들이 이 세 개가 전체 70%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데들 이런 데들은 뭐 해봤자 전체 시장 그 영향도 안 줄 거고 얘네들은 그냥 그러고 말 거고 네. 지금은 현금 창출을 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일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전에 그 상황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런 비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지금 워낙 이게 제일 말이 많으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 13번은 먼저 제가 써놨었던 건데 9월 15일 이후에 반도체 섹터의 변화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9월 15일이 뭐냐면요. 요 날이 웨스턴 디지털이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얘네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날이에요. 이 뉴스 보고 되게 놀랐었죠. 예, 이거 발표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중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뜬 겁니다. 아까 샌디스크 가격 봤죠? 예. 9월 달부터 그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요번에 처음으로 급락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를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OPM 추정치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너무 섣불리 왔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이제 과정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래서 아침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얘네들이 상승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상승 네. 폭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상승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SK하이닉스가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걔네들하고 잽도 안 돼요. 얘네는 막 600%씩 올랐어요. 500%씩. 그러니 그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가 끝인데 요거는 아마 환율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월에 개인 투자들이 SK하이닉스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가 5조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월간 역대 최대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신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 좀 걱정을 좀 하는 그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한간에 하죠. 시장이 좋을 때는 잠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거 뭐 그렇게 근데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네. 레버리지는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번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레버리지가 올라왔다라는 거, 레버리지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는 걱정이 되죠, 사실. 걱정이 되죠. 지금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아래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뭐 어제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코인도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네. 당연히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문제, 항상 레버리지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을 폭풍 매수한다라는 한국경제TV의 보도가 있는데 진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전체 증권사도 아니고 9개 증권사를 통해서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환전한 금액을 봤더니 157조 원. 진짜 이렇게 많아요? 157조 원. 이걸 가지고 다 산 건 아니겠죠. 환전했다 샀다가 팔기도 했겠죠. 네. 157조 원을 환전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97조 원뿐이 안 된 건데 2년 만에 2023년에도 개인 투자 많이 샀습니다. 미국 주식. 근데 지금 157조 원에 했다는 얘기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아마 주식을 살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달러 수요가 있는 거예요. 달러 수요가 이 부분에 좀 있는 거 분명히 맞고. 환율이니까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잔액이 예탁원 자료로 똑같이 10월 15일 기준으로 333조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81%는 다 미국 주식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 진짜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빨리 아니요. 들어서. 예. 항상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전해주시려고 네. 예, 가능한 준비하신 거 이렇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려고 하는 게 항상 늘 감사하고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이제 또 건강하게 주말 좀 조금 쉬시면서 네. 다음 주 체력 한번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요즘에 공모주가 네? 핫하죠. 공모주 네. 다시 핫할 때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이 테라비홀딩스가 오늘인가 아마 청약 같은데 이런 거 미리 준비하실 때 미리 하나하나 다 또 찾아가면서 하시려면 번거롭고 또 그때마다 증권사 옮기시려면 또 번거롭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공모주 청약 가운데 굉장히 핫한 기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기억 안 나나. 그때 직장인분들이 연차를 엄청 썼습니다. 왜? 그 시간 맞춰서 경쟁률 비교해갖고 적당한 곳에서 잘 들어가려고 연차 쓰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엔솔 아니었을까? 기업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공모주 청약을 청약부터 자동으로. 매도까지 모두 대신해 주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160 앱이 있죠. 네. 저희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 공모주 관심 있는 분들은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일종의 공모주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이전트 이런 게 에이전트지 뭐. 그렇죠, 네. 대신 잘 해주는 160으로 한번 공모주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변정규 전무님 모시러 갈까요? 네, 그러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